39살이요? 네, 맞습니다. 마케터 출신이라고, 온오프라인 마케터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광고 홍보학과를 졸업을 해서 예. 네, 광고 대행사를 다녔습니다. 아, 네,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거기서 기초를 좀 닦고 예, 이제 브랜드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예. 처음에 도전했던 거는 이제 유아용품 쪽. 이와, 네, 네, 기저귀 제조하는 네. 업체에 가서 이제 브랜드 마케터를 이제 역임을 했고요. 예. 그러다가 아무래도 제가 사람, 얘기하세요. 네, 계속 얘기하세요. 예.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 예. 그 기저귀 판매하는 업체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나갔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 상대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기저귀가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또 재밌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아웃백이나 이런 데서 일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마케터는 이제 한 카테고리를 선점을 하면 네. 예를 들면 나는 유아용품에 기저귀를 해봤어 라고 하면 유아용품에 스킨케어도 해보고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섭렵해보고 싶은 도전 욕구가 좀 있어서 네. 자동차 쪽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도장면에 붙이는 PPF라고 예, 예. 네, PPF 쪽으로 이제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이 업체는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현대 기아에서 받는 그 기존 차종 외에 다른 먹거리를 또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네. 그럼 저희 사업팀에서 그럼 캠핑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캠핑카 영업을 좀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주, 이천 등지 각각 돌아다니면서 캠핑카 수주를 이제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문전박대는 뭐 있으고요. 뭐 그거는 각오를 안 하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뭐 오프라인도 해보고 온라인도 해보고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달리기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예. 그쪽에 입사를 해서 관련된 성우도 해보고 네, 직접 이제 상품 기획이랑 판매도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요 근방 안양 근방에 있는 이제 축산 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서 축산 쪽 마케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최근까지 이제 다니다가 경영 좀 악화로 인해서 권고 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계속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계셨는데 왜 뜬금없이 이 트럭 장사를 하시려고? 아무래도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나가서 움직이고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한다고 제가 여태까지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1년에 뭐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와이프랑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좀 크게 나서 차가 반파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두 사람 목숨은 구했었거든요. 뭐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무래도 제2의 인생을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어차피 퇴사한 마당에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이프도 퇴직한 상황이라 현재 지금 저희 맞벌이 부부였는데 지금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와이프도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지. 그리고 그런데 네. 보면 지금 39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가 이 일을 완전히 접고 지금 트럭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40이 넘어서 트럭 장사를 그만뒀을 때는 뭔가 뭐 할 게 마땅치가 않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40대가 너무 받아주는 곳이 아예 없을 텐데 이제. 네. 그래서 그것도 각오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3년
입교를 하고 3년 졸업을 해서 네. 제 점포를 여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뭐 과일이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예, 야채 총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 거예요? 축산 그쪽 마지막에 있었을 때? 23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그럼 1년 거의 반이 놀고 계셨던 거네? 네, 그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던 찰나에 뭐 다단계도 이렇게 네. 손을 댔게 되었고요. 네. 아무래도 다단계를 처음 하다 보니 초기 비용도 많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다단계는.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입이 건강식품이야? 예, 맞습니다. 뭐 아메르 저런 거? 허벌이나 예, 뭐 예, 이런 거? 맞습니다. 마케터 이거 할 때는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마케터들은? 페이가? 뭐 브랜드를 뭐 맡고 있는 마케터들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네. 제가 마지막에 벌었던 급여는 4,800 정도 오, 벌었습니다. 1년 연봉? 예, 예. 세전? 세후? 세후죠. 세후 4,800? 예. 아, 그럼 뭐 그렇게 막 중간 정도네, 완전히. 네. 그러면 결혼을 하셨다는데 그럼 뭐 아이도 있으시고요? 아니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는 없으시고. 네. 근데 총괄최 알바도 하셨어요? 네, 최근에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잠깐 해봤는데 네. 좀 배우러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이것저것 뭐 근데 해보니까 까대기만 치다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고객님 옆에 계시면은 뭐 이것도 네, 좋고 네, 저것도 네. 좋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해드리긴 했는데 네. 너무 좋지 않은 물건들을 싸게 파는 밀어넣기 집, 네, 싸게 파는 집에 갔구나. 네네 밀어넣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냉이를 하차를 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다 상해 있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현실도 좀 맞닿게 되고 일단 저는 일을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트럭 장사가 지금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인데 근데 네. 이걸 왜 생각을 했는지 왜 이걸 생각하셨어요? 트럭 장사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트럭 장사는 네. 가게에서 하는 장사랑 트럭에서 하는 장사는 또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사무직 같은 일이었고 영업직 일을 했지만 그래도 사무직에 가까운 일을 했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세렝게티에 던져놓는 건데 왜 이 일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컸던 건 도전 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거 그거를 가장 크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서 물론 일은 힘들겠지만 저도 잠깐의 야채 총괄 일을 해봤지만 직접 필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저에게는 얻은 게 더 클 거라고 인상에서 얻을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트럭 장사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잘 본인도 생각해봤거든요.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생각은 어림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뭐 오전에 물건을 받아서 네. 한 지역에 가서 이제 손님을 맞이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보니까 뭐 가게들 보니까 금액대 몇만 원 넘어가면은 또 배달도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 외에 지나면 뭐 예를 들면 대여섯 시 지나게 되면 좀 싸게 묶어서 떨이? 싸게 떨이 상품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하루 일과를 겪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을 일하는 게 확실히 더 즐겁고 좀 저한테는 좀 상쾌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멘탈은 어떨 것 같아요? 목표를 딱 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거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 하늘은 꼭 그 목표를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은 목표를 가려고 할 때 그 목적지에 쉽게 가게 하지는 않아. 무언가 흔들어 그 사람을. 네. 무언가 뭐 흔들어 그 사람 마음을 흔들고 맨 처음에는 내 몸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번뇌를 갖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네. 항상 그런 단계를 거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목표했던 거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되게 만들어요. 트럭 장사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런 건 지금 생각할지도 물론 트럭 장사들이 겪는 일이죠. 겪는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 멘탈을 흔드는 일이 수시로 생겨요. 첫 번째 단속반, 민원, 주변 상인들의 텃세. 그거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멘탈이 어떠냐고 본인을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목표에 어떤 사람은 집착하고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한단 말이야 자꾸. 그래가지고 그런 나를 흔드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을 당하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가장 많은 경우가 그거예요. 단속, 그 다음에 민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를 흔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서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본인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멘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멘탈은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예. 그리고 최근까지 약 10년 정도의 일을 해보면서 어렸을 때는 뭐 일을 하면서도 재떨이로도 머리를 깨져봤고 뭐 아르바이트 할 때는 파스타를 머리에 씌워도 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좀 겪었었는데 뭐 그때마다 사실 제가 좌절하고 제가 슬퍼하면 저만 손해고 저만 마이너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매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일이 없고 좀 삶이 좀 팍팍하지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서 좀 유년 생활이 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이 부정적인 걸 없애려면 내가 긍정적인 수밖에 없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으로 딸린 식구들도 있고요. 본인은 이 트럭 장사를 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물론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은 목표가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만한 가치가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고 장사꾼으로서의 가치가 되면 돈은 따라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네. 0점을 잡고 들어가듯이. 그래서 본인은 이 트럭 장사라면 한 달에 수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400? 네. 지금 뭐 실례지만 와이프가 최근까지 일을 할 때에 저랑 연봉 차이가 좀 있었는데 와이프가 저보다 많이 법니다. 얼마 정도 됐어요? 와이프가 5,800 정도 됐었는데 이제 와이프도 회사에 잘려가지고 같은 이런 마케터 출신. 아니 와이프는 이제 자동차 업계 쪽에 그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뭐 그 회사에도 뭐 물론 좋은 회사였는데 이제 경영 악화로 이제 사람 하나씩 이제 축소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4, 500. 본인 생각할 때 트럭 장사로 4, 500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는. 저는 제 친절함과 제 상냥함과 제 모든 걸 좀 어필을 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네, 뭐 물론 현실에 딱 맞다면 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네. 4, 500 벌 거면 이거 하지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벌라고 이거 시작했으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저희한테 저희 팀원들 지금 있는 중에서 네. 요 정도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꼴등 수준이지. 저 바닥에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최소 700에서 800 이상은 버시려고 해야지 이거 할 가치가 있는 거지. 네. 그냥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장사는. 뭐 어떤 장사를 하든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 이런 트럭에서 장사를 하든 내 영혼을 갈아 넣는데 월급쟁이 수준으로 할 거면 내 영혼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2배의 수익이 나와야 내 영혼을 갈아 넣을 가치가 있는 일이죠. 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은 봤어도 돈이 많아서 힘든 사람은 꽤 많이 못 봤어요. 나는 살면서 냉정하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벌려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 팀에서 하위권. 하위권. 웃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웃어요. 아침에 여기 온 사람들 보면 이 얘기하면 우리 팀들 그게 알바도 아니고 그래. 네 자리 내 자리 없어요. 여기서는 오래됐으니까 여기 내 자리가 들어오지 마 이런 거 없어요. 네. 바로 퇴소당해요. 그렇게 하면.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자들이지. 네. 자리를 먹어도 제가 찝어줘서 여기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 능력 없으면 뺏기는 거고 네. 능력 되면 계속 하는 거고 네. 여기 능력제예요. 그냥 무조건. 아, 그게 사람이 이런 장사를 할 때 그래야지 생존 능력이 커져요. 사람이. 보홀섬에 가면 요즘에 고래상어 투어가 있어요. 보홀섬에. 네. 필리핀 보홀에 가면. 네. 근데 그게 올해부터 금지됐어요. 왜 금지시켰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고래상어가 먹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그걸 서핑을 스킨스쿠버 하는 코스가 있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까 네. 거기로 먹이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멸종을 한대요. 그 종이. 사람이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먹이 활동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이 활동은 자기가 해야지. 네. 먹여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망하고 말아요. 아무런 능력이 안 커져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커져요. 그래서 자리는 안 알려줍니다. 저희는 어떤 자리가 좋다 이것만 얘기해 주지. 네. 제가 그 대표님 쓰신 디필하신 책을 봤는데 책 네. 내용에 예전에 주변 상인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다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다퉜는데 네.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 섞을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난 나고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은 나 오는 거 다 싫어하니까. 근데 내가 장사 나가면 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님들 빼고는 다 싫어해요. 내 물건 살 사람만 좋아하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은 거의 100% 리얼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잘 판단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그때부터. 네.